AMG GTC 로드스터 주행과 실 오너의 리뷰입니다. 벤츠 AMG GTC 로드스터입니다. 출고 차량 가격은 2억 1,960만원입니다. 할인이 없죠. 차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15대 정도 있죠. 한국에 15대? 네,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차 가격 2억 1,960만원이면은 이 가격 정도면 얼마든지 다른 차종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 왜 GTC 로드스터를 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다른 차를 살 수 있다는 거는 보통 다 중고 가격을 말을 하는 거겠죠. 우라칸이라든지 뭐 458, 페라리 등등인데, 사실 중고차 슈퍼카들의 중고차는 사소한 뭐 고장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위험 리스크가 많고, 또한 이 차 자체도 데일리로 탈 수 있는 슈퍼카라는 개념이 좀 다르겠죠. 뭐 페라리나 우라칸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타기에는 사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유지비도 많이 들고 또 키로수에 따라서 또 단가도 또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일 데일리카로도 비슷한 911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차만의 메리트가 있는지. 우리가 이 차를 사기 전에 사실은 911,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992의 포에스 까브리올레와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사실 뭐 포르쉐 911도 명차지만 요즘 차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외관적인 디자인도 보면은 무난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AMG GT만의 롱로즈 쇼테크 그런 거와 또 이렇게 레트로 감성 뭐 이런 게 또 이렇게 새로운, 어차피 개치지만 디자인적 요소가 크다. 흔하지 않으니까. 승차감을 이제 다른 그나마 대중적인 차랑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괜찮은지, 어떤 느낌인지. 보통 대중적인 차라고 하면은 보통 좀 밟으면서 타고 다니는 데일리카로 보면 M 시리즈가 있고, 파나메라, 그리고 파나메라, 그리고 포르쉐 막스터라든지 911이 있는데, 뭐 그 차들하고는 사실 승차감이라는 거 따졌을 때 그렇게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 탔던 i8 로드스터랑 비교를 조금 해본다면, 사실 i8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차 그 AMG GTC 로드스터하고 비교를 한다면 i8 로드스터가 좀 여성적이라고 한다면 표현을, 이건 좀 남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승차감이라든지 실내 공간, 수납 같은 경우에는 i8 로드스터가 사실은 월등히 많고 좋지만 펑카의 기분을 낼 때 배기음이라든지 그리고 순간 치고 나가는 토크 그리고 마력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 뭐 배기음만 봤을 때도 AMG 로드스터 GTC가 승자가 아닐까. 근데 편안함만 따진다면 i8 로드스터가 승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9월에 출고해서 4달 정도 타고 다니셨는데, 타고 다니시는 동안 실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보통 실내 주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5에서 6km 정도 리터당. 네. 고속 같은 경우에는 10km에서 11km, 뭐 9km 뭐 정도 나오는데, 연비만 본다면 사실 뭐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 세려 밟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뭐 파라메라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파라메라를 타봤으니까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때려 밟고 다닌다면 연비는 얼마 정도? 그냥 뭐 레이스나 스포츠 플러스에 수동으로 해서 스테레오 밟는다면 연비는 뭐 한 3, 뭐 많이 나봐야 4 정도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주행 성능으로 가서 출력이나 이제 브레이킹에 대한 부분은 어떤 느낌인지. 브레이크는 사실 뭐 i8 로드스터나 밀린다면 이거는 세라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빡빡 잡아준다는 느낌. 그리고 코너링을 돌 때 보면 i8이 4 이렇게
밀리면서 미끄러지듯이 돌아간다면 AMG GTC 로드스터는 좀 팍팍 가격하게 돌아간다. 바닥에 싹 붙어서. 그렇죠. 그리고 리어 엑셀 기능 때문인지 몰라도 코너라든지 뭐 유턴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영 가볍게 진짜 빠르게 돌아간다 라는 느낌이 있어. 치고 나가는 직선 출력이 얘가 557마력인데 그거는 i8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순간 출발을 할 때는 i8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모드를 넣고 나면 전기발이 있어서 그 이부스트 기능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한 50m 뭐 단거리에서는 비슷한데 네. 이제 어느 정도 한 100m 이상이 지나고 나면 확실히 차이가 확실히 뒤에서 이 차는 막 나가려고 하는 힘이 막 느껴지고 네. i8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좀 처진다는 느낌이 힘이 뒤로 좀, 갈수록 조금씩 약간 차가 이제 처지기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죠. 한 200km 이렇게 가면은 확실히 좀 200km 정도 되면 이제 i8은 거진 다 달리고 있구나 라는 게 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도 달릴 수 있는 힘이 많이 남아 있구나 라는 느낌이 나죠. 이 차에는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갔는데 이 DCT 변속기의 느낌이라든지 변속 속도 같은 건 어떠셨나요? 변속은 너무 저 RPM에서 오토로 맞추면은 자주 이렇게 저 RPM에서도 이렇게 기아가 올라간다는 게 좀 약간 어색했는데 그게 스포츠 플러스인데도 뭐 2000에서 바꾸고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그런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수동으로 해가지고 패들 시프트를 치면은 패들 감성은 거의 포르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면 그보다 뭐 좀 더 느낌이 낮다고 해야 되나? 튕겨져 가는 느낌이. 저희가 탔었던 파나메라나 잠깐 타봤던 GTS 4.0도 이제 PDK 듀얼 클러치 미션인데 PDK가 이제 미션계 1등이라고 하잖아요. PDK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떤 PDK랑 비교하면은 페달 칠 때는 거의 동급이지 않을까. 대신에 그냥 오토에서는 빨리 바꾸는 그냥 그런- 오토에서는 너무 이렇게 저속으로 해서 이 승차감이나 연비를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이 차의 장점을 뽑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차의 장점은 가끔 펑카의 기분도 낼 수 있고 배기음, 팝콘, 극가속을 할 때 이럴 때 느끼는 이 막 우렁찬 힘? 그게 좀 매력이죠. 사실 i8은 이제 외관적인 디자인에 대한 그게 강점이지만 이 차는 외관도 외관이지만 좀 운전하는데 재미가 있죠.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게 있을지. 단점은 뭐 우리가 박스터 4.0을 잠깐 타봤고 뭐 알파 스파이더도 잠깐 타봤지만 수납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 GTC도 수납 공간이 GTC도 수납 공간이 사실은 너무 없다는 거.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등받이를 밀리고 할 때 이 공간이 조금 좁다는 거. i8에 비해서는. 근데 대부분의 2인승 스포츠카들은 다 이 정도의 공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봤는 차들 보면. 얘만이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특장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차는 뭐 디자인 그리고 레트로 감성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찾았는 것 중에 오픈카. 오픈이 된다. 옛날에 항상 AMG GT를 볼 때 뚜껑만 열리면 완벽하다 했는데 그렇지, 이거 뚜껑까지도 열리니까. 그러면 외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이렇게 탑이 열리고 닫힐 때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날개처럼 나오는 거. 일단 그게 보면은 좀 약간 이쁘죠. 그냥 싹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휘어졌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롱로즈다 보니까 앞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차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디자인이 평범하지 않는 디자인. 그게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실내 내관에서는 가장 만족적인 부분이. 실내 내관은 사실은 이 차가 그 한국에 몇 대가 안 들어오면서 옵션이라든지 이런 인도어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통풍 시트가 빠져 있고 앰비언트가 빠져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핸들의 열선. 오픈카. 그게 좀 아쉽죠. 앞이 이 차 길잖아요.
앞이 긴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달릴 때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 주차라든지 운전할 때 불편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는 그런 불편한 건 잘 없었어요. 그리고 뭐 차체가 낮아서 말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차가 i8이라든지 뭐 다른 차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는 생각은 그렇게 안 해봤었지. 혹시 이 차를 사셨을 때 주변에서 반응은 어떠셨나요? 차를 샀을 때 대부분 차 모양이 디자인이 너무 멋있다, 와 이런 차도 있냐, 아 뭐 그런데 또 이 차에 대해서 이제 가격적인 면만 따지는 사람들은 이 차를 이 가격 주고 사는 것보다는 다른 차를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지 않냐. 골리를 사도 되고 뭐 칸을 그렇지만 얘기하셔도 되고. 사실 아까 최초에 얘기했는 것처럼 희소성 그리고 감성, 그게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 네. 뭐 그런 거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좁잖아요. 이게 차가 낮다 보니까 앞 유리에 이게 좀 네. 좁죠. 예. 이 부분은 좀 어떤 느낌, 어떤지. 이거는 사실은 뭐 적응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우리가 i8이라든지 파라메라를 타고 네. 뭐 벤츠 이 까브리를 타고 네. 뭐 i3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차들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좀 좁은데 네. 타다 보면 어차피 적응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오픈을 하게 되면은 또 이 부분까지도 다 커버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오픈을 안 하고 타고 다닌다면 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좀 답답함을 좀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적응하면 금방 해결된다 생각해요. 타시면서 아까 연비는 뭐 5, 6 정도고 뭐 고속 10k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 지금? 차는 내가 보험을 열 때 자차 포함해서 1년에 280만원? 40대 후반. 40대 후반 기준으로 1년에 자차 포함 280만원 정도? 그렇지. 그러면은 유지비는 이제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키로수를 안 타서 가는지 몰라도 키로면 보통 한 달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그러면은 뭐 한 2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보험료, 그리고 새 차기 때문에 따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수리비라든지 교체 소모품 비용이 없으니까 차값 말고는. 지금 이제 대구 동성로 번화가로 넘어왔는데 슈퍼카, 스포츠카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차감과 시선이 또 비중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시면서 하차감은 어떠셨나요? 하차감은 사실 뭐 AMG GT로 아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오픈을 안 하면. 근데 이제 오픈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 하늘과 땅 차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도 처음에 연습 삼아 이 까불이 얼레를 샀는데 네. 오픈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못할까 고민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제 차를 산다면 사실 오픈이 안 된다면은 차를 살 이유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 정도? 번화가 같은 데 왔을 때 시선은 어떠셨는지? i8이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슈퍼카라면 벤츠 AMG GTC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차? 확실히 좀 벤츠 인기. 벤츠라는 이미지와 또 이 AMG라는 또 이 차를 아시는 분들 그런 차이. 확실히 좀 시선은 많이 느껴지시는 편인가요? 시선을 일부러 받지는 않지만 보시는 분들은 좀 있겠죠. 대구도 하도 슈퍼카가 요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저런 차들이 많이 보고, 대구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라 봐도 이렇게 일부러 잘 못 본 척 하는 경우가 많겠죠. 우리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를 사려는 분들에게 조언이나 뭐 하고 싶은 말, 충고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TC는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면 AMG GT가 원체 인기가 많아서 구매를 하신 분들도 많고 구매를 하려고 하신 분도 많았는데, 일단은 롱로즈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가끔 혼자 타고 다닐 수 있는 펑카, 큰 이렇게 시선을 안 받고도 람보 페라리에 비해서 나이가 한 40대 정도가 되려면 30대 후반부터는 살 수 있는 최고의 데일리 슈퍼카가 아닐까. 너무 날리지도 않고 흔히 말하는, 그리고 무게도 좀 있고. 사실 이 차는 기성 때문이라도 이제 소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적극적인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번씩 펑카, 주말 드라이브용, 그리고 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오픈가까지의 기능까지 다 겸비한 차라서, 사실 뭐 우리도 자금 여유라든지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오래오래 가져가고 싶지만, 사실 앞으로 나와야 될 뭐 이제 곧 나오는 우루스라든지 이런 차들로 해서 우리가 갚아오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은 충분히 소장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관가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방어가 되지 않을까. 피도 사실은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GTC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